그런 만족스러운 인테리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 집같이 생각하고 인테리어에 임하는 분들과 작업을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더예스 디자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평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20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를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가성비 있게 예쁘게 꾸미기 위해 노력했던 현장인데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20평 복도식 아파트, 어떤 디테일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시죠. 예, 처음으로 현관부터 볼게요. 자, 기존에 중문이 없는 오픈식 구조였고요, 측면에도 벽이 없는 완전 오픈식 구조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듯이 완전 횡한 오픈식 구조였는데요, 기존에 신발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장 뒷면을 가벽처럼 사용해서 안에 그 옆부분에 냉장고가 들어가게 만들어진 구조였는데요, 이 공간이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레이아웃을 가벽을 세워 정확하게 현관을 분리시켰고요, 신발장을 안으로 설치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현관의 크기를 조율해서 공간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었고요, 가벽 사이즈에 맞춰서 중문도 컴팩트하게 설치할 수 있었어요. 신발장은 하부 띄움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 드렸고요, 가운데 공간에는 오픈장을 설치해 홈데코나 간편히 활용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구성해 드렸고요, 클라이언트 분이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셔서 이렇게 구성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에는 제가 템바보드로 한 면을 채워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서비스해 드렸냐면요, 이 벽체에는 원래 통신원과 분전함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까지 보이지 않게 숨겨드리기 위해 디자인을 설계해서 보다 깔끔한 현관 구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레이아웃을 잡지 않았다면 밋밋한 현관 공간이 되었을 거예요. 오픈장 컬러와 딱 어우러지는 컬러를 사용하므로 현관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더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톤의 사각 전신 거울을 설치해서 레이아웃을 풀어드렸고요. 이번 현장에는 현관문 위까지 MD 작업으로 필름을 다 감싸지 않고 9mm 문선으로 현관문 디자인을 잡아드렸어요. 현관문의 컬러가 짙은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면과 우측의 무게감으로 매우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더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 저희가 9mm 문선으로 슬림하게 표현해서 답답하지 않은 공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옆에 냉장고가 들어가죠. 이 간격을 키친핏으로 딱 깔끔하게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고객님이 구매하실 냉장고 사이즈를 확인하고 냉장고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남는 공간이 없이 컴팩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래 짧은 벽이 있었어요. 정말 이건 디테일이 차이인데 저는 이 보여지는 면이 짧아서 이게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때문에 좀 더 굵게 보이기 위해 가벽까지 만들어서 가스 배관에 딱 맞춤으로 마감되게끔 제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집은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원래 그런 거고 견적이 없는 내용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인테리어고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런 디테일은 꼭 챙겨드립니다. 제 작품이니까요. 자, 이어서 주방으로 갈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냉장고 박스 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가스 배관이 잘 보이지 않게 숨겨지게 되었어요. 가스 배관이 떡하니 보이는 거 사실상 예쁘진 않죠. 여러가지 요소들을 생각해서
제가 가벽 작업으로 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제가 화이트 무광 이제로 페트 도어를 사용했고요. 상부장 아래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은은한 분위기로 연출해 드렸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콘센트가 있죠. 간접 조명 스위치를 함께 연결해서 콘센트와 간접 조명을 컨트롤하기 쉽게 해드렸고요. 싱크대 벽제 타일은 화이트 우드 컨셉에 맞춰서 세로 시공으로 표현해드렸습니다. 후드는 한샘 하이드 후드가 들어갔고요. 상판은 LG 하이막스 스와니 상판이 들어갔습니다. 무광 거위목 수정과 한샘 사각볼을 함께 시공해드렸고요. 좌측에는 도어를 열면 밥솥과 전기 렌지를 넣을 수 있는 키큰장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상부 하부에는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조명은 일반 등이 아닌 3인치 매립등으로 전체 잡아 드렸습니다. 냉장고 박스에 있는 이 라인 조명은 거실 끝까지 길게 뻗어서 주둥으로 조도를 확보하였고요. 이 라인 조명으로 집이 정말 길어 보이게 연출이 됩니다. 다음은 싱크대 맞은편 공간이고요. 화장실 옆에 남은 공간을 활용한 것인데요. 하부장 같은 것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고 인터폰 자리 밑에는 라운드 선반과 펜던트 조명으로 구성해 드렸어요. 조금 더 개방감 있는 열린 공간으로 표현할 건지 수납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표현을 할 건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좁은 구조에 적합하게 맞춰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로 제가 해드렸던 부분인데 고객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매우 만족해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이 있는데 보통 선반을 만들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혹시 사각 모서리에 다치거나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라운드 선반으로 제작해 드렸습니다. 인터폰도 도락과 함께 교체를 했고요. 현관문 도락과 함께 연동 작업까지 해드려서 중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도 인터폰만으로 현관문을 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비상등은 삭제를 해드렸답니다. 옛날에는 정전이 작고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고 했었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전등이 다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상 조명은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안방 입구 천장 쪽에는 제가 3인치로 매립등 2개를 매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실로 가볼게요. 자, 이 현장은 가스 배관이 안방 베란다부터 주방까지 길게 쭉 노출이 되어서 나와 있는 구조예요. 거실 공간에 이 배관이 잘 보인다는 것은 너무 보기 싫다는 것이죠.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관이 지나가는 라인을 간접 조명 박스를 단내림으로 설계해서 배관을 가림과 동시에 간접 조명으로 앞쪽과 뒤쪽 양 방향 빛이 나오게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 결과 이렇게 밑쪽으로도 예쁘고 가스 배관이 보이지도 않는 디자인의 거실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집 구조가 이런 식이면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기 싫은 것은 당연히 고객님도 보기 싫으실 거고 남들이 봐도 보기 싫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좋은 인테리어를 업체를 선정하는 꿀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디테일을 챙겨주는 마인드가 되어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상담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묻거나 살림이 적은지 많은지, 그리고 요리를 많이 하는지, 조리대 공간은 이렇게 되면 협소하진 않은지, 그리고 동선이 이러면 불편하셨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는 정말 천지차이예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고객님이 바라던, 그리고 불편함 없고, 그리고 굉장한 디테일을 챙겨주는 그런 만족스러운 인테리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 집같이 생각하고 인테리어에 임하는 분들과 작업을 하신다면 같은 집이라도 정말 퀄리티와 디테일이 다른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꼭 인테리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소파 자리 뒤에는 저희가 하부까지만 템바보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연출해 드렸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청구까지 들어간다면 소파 자리 공간이 더욱 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소파보다 조금 더 노출되게끔만 포인트로 잡아드려서 밋밋함을 피하고 공간의 개방감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바닥 전체 난방 배관을 꼼꼼히 시공하고 엑셀 파이프 아래에도 저희가 단열재를 넣어서 단열을 하고 벽체와 천장까지 전체 단열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방통까지 다 철거를 하지 않고 라인만 따서 난방 배관을 매립하는 그런 데도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자, 아래에 단열재를 넣지 않는다면 열 손실이 굉장히 심해요. 아래층에 열을 다 빼앗길 테니까요. 그리고 천장과 벽체에도 마찬가지예요. 확장을 생각 중인 분이시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엑셀 파이프 아래에도 단열재를 꼼꼼히 시공하는지, 그리고 천장과 벽체까지도 이중 단열을 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확하게 열반사 필름, 그리고 아이소 핑크, 그리고 엑셀 파이프 아래 단열재 시공, 이렇게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도배로 마감하지 않고 오픈 수납장과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서 이질감이 덜 나게끔 마감을 지어 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 점은 이제 오염이나 관리에 매우 용이하다는 거죠. 같은 톤이다 보니 분절감도 크게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수납장에는 당연히 별도의 스위치와 콘센트 매립은 기본이죠.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안방 발코니 쪽에 도어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펫도어를 제작해서 우리 양님께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끔 예쁜 도어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욕실로 가볼게요. 기존 욕실 상태는 이랬고요. 욕조가 있었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욕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셔서 철거하고 방수까지 진행해 드리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현장 미팅 때 타일이 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철거 후 보강하고 덧방 작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도 바닥과 벽체가 동일한 세트로 나온 제품으로 일체감 있게 연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공간이 시각적으로 더 깔끔하고 넓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면대 벽체 쪽에는 포인트로 우드톤의 타일로 연출해 드렸고요. LED 원형 거울에서 나오는 조명의 빛 산란으로 인해 욕실 공간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납장은 상하부로 이루어진 플랫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수전이나 샤워기 및 슬라이드 바는 저희가 무광 메탈 제품으로 구성해 드렸고요. 양변기 옆에는 무광 청소건을 설치해서 욕실 청소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테일을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과 기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전체 무광 메탈 제품으로 컨셉에 맞게끔 일체감 있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볼게요.
방은 커튼박스 안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 드렸고요. 엣지 슬림 등으로 주등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벽지는 집 전체 LX 베스틴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바닥은 전체 LG 2.2T 자연의 제품이 시공되었는데요. 600각 타일 모양으로 시공해 드려서 바닥도 굉장히 깝깝해 보이는 것 없이 넓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마다 도어에 자석 스토퍼를 설치해서 손잡이로 인해서 벽지 찍힘 방지와 바람으로 인한 문 닫힘을 방지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 안방 발코니로 가볼게요. 발코니는 벽체 천장면 모두 바이오 세라믹 코트로 시공해 드렸고요. 바닥 타일 시공, 그리고 샤시는 필름 작업으로 새 것처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주 청소가 끝난 후에 따로 바이오 실리콘 코팅이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는 이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게 어떤 작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이오 실리콘 코팅이 어떤 거냐면요, 보통 각 공정별로 작업이 끝나면 그 작업자가 실리콘을 시공하는데요, 공정별로 끝나고 하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매우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지도 많고 그 실리콘이 마르기 전에 먼지가 안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투명을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오염과 변색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색상이 바래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모든 공정에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입주 청소가 끝나고 가장 깨끗한 상태일 때 전문가를 투입해서 집안 전체 백색 바이오 실리콘으로 마감을 지어 드립니다. 단순히 바닥재 마감 부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처럼 이런 곳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디테일과 퀄리티는 이 마감 작업에서 쉽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비용이 드는 작업이지만 전체 공사에는 꼭 필요한 공정이라 저는 이 부분을 절대 빼지 않아요. 앞에 사진을 보셨듯이 그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감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확연한 퀄리티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런 작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입주 청소 후 코팅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입주 청소 후에 이제 코팅을 하면서 AS 할 부분도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확장 공사와 확장 부위의 거실 샤시 교체 및 전체 수리를 함으로써 총 공사 금액은 2,900만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한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발음이 안 되네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더이스 디자인이었습니다.